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멘토에서 대기업 대표 멘토를 맡고 있는 안정영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어떻게 하면 면접에 대한 좀 부담을 좀 덜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고요. 한 세 가지 종류로 찍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로는 바로 기본 질문 세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부터 만들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서 기본 질문부터 뽀개고 나서 이게 좀 완벽하게 숙지가 되고 나면 다음 질문의 형태로 넘어가면 되니까 오늘 저랑 같이 알아보실 거는 기본 질문 이렇게 좀 준비를 하자.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시고 또 제일 열심히 만들지만 의외로 면접관은 별로 관심 없어 하는 바로 자기소개죠. 자기소개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니까. 그런데 자기소개는 제일 마지막에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소개 안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면접장에서 이야기하실 웬만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가만히 뜯어보면 뭐 내가 왜 지원했는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포부도 있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내가 무슨 역량을 준비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있기에 사실 여러분들이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준비하신 다음에 내가 요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자기소개를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하는 형태가 무엇입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떤 직무에 지원한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무엇입니다. 둘째 무엇입니다. 이와 같은 역량을 바탕으로 지원한 직무를 잘 수행하는 핵심 인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열거형으로 무엇을 갖고 계신지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 겁니다.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 좋은 자기소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조금 있다가 가장 중요한 직무 역량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이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해서 그럼 이걸 쓰면 안 되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유튜브에 자기소개만 치시더라도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유튜브에 매몰돼 있어요. 물론 이 내용도 유튜브고 저도 자기소개에 관련된 내용들 많이 좀 얘기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마음대로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 만드십시오. 인성 중심으로 가셔도 되고요. 직무 중심으로 가셔도 되고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자기소개하라고 했는데 이상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저 나쁜 사람이에요. 저 뽑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뭐 다 본인의 장점을 말씀하실 테니까 마음대로 만드시되 대신에 저는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느낌으로 다가갈 것이냐. 여러분들 저 처음 봤죠?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신다면 제 외모와 그다음에 제 음성을 딱 들으셨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의도하는 건 조금 적극적이고 약간 좀 밝았으면 좋겠다. 이걸 의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됐나요? 전 평가자가 여러분들에 대한 내용을 딱 듣고 와, 이 친구를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물론 들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은 되게 낮고 씩씩하네, 긍정적이네. 그다음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가치인 도전적이네, 열정 넘치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즉 자기소개는 처음에 어떠한 내용이든지 상관없고 나쁜 내용 빼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전 차라리 감성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잘한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약간 자신감이 좀 붙을 겁니다. 야, 열심히 준비해서 외웠는데 자기소개가 잘 풀리니 오늘 면접이 잘 풀리겠구나. 근데 반대의 상황. 내가 괜히 어려운 거 막 연습하고 막 되지도 않는 감정도 없는데 로봇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막 경험 얘기하고 있고 막 그러면 이거 말아먹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면접이 좀 안 풀릴 수 있어요. 물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면접의 경험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따라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기소개에 너무 힘쓰지 마시고 별것 아닌 내용이어도 괜찮으니 평가자에게 저 이런 사람입니다. 긍정적이고 약간 열정 넘치는 사람입니다. 씩씩한 사람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물어보시겠죠. 그러면은 왜 지원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친절하게 그러면 왜 우리 회사를 지원하셨어요? 아니면 왜 이 직무를 지원하셨어요? 이렇게 좀 구별해서 질문해 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냥 합쳐가지고 왜 지원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부터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일단 1차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의 전공으로 해당 직무를 가는 게 당연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이 직무로 가는 게 당연하니까 그게 뭐 굳이 궁금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왜 이 회사를 선택했는지 회사 지원 동기 위주로 해주시면 좋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전공을 가지고 이 직무를 가는 건 왜 이쪽으로 오셨어요?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끔 만든다. 그러면 무엇부터? 직무 지원 동기부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떤 것부터 이야기해야 되냐? 바로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이력을 보았을 때 이 직무를 왜 지원하시지? 라는 궁금증이 든다라고 하면은 직무부터. 그 다음에는 뭐 또 물어보겠죠. 그럼 왜 그걸 우리 회사에서 하고 싶어요? 라면 그때 회사. 그러니까 뭐 사실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면접관이 물어볼 테니까. 대신에 전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좋냐면 직무 지원 동기는 직무 역량이랑 또 헷갈릴 수 있는데 내가 해당 직무를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직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등 여러분들이 이 직무 지원 동기 만드는 거 어려워하시는데 여러분들 왜 지원했어요? 이 직무를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기 때문이 라는 생각을 갖고 지원하셨잖아요. 어찌됐건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고. 그러면 그 브릿지하는 문장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직무가 내가 할 때 되게 좀 보람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지식, 뭐 어떠한 기술, 어떠한 경험들을 했다라고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의 타이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회사 지원 동기. 어찌됐건 서류단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다 지원한다는 건 알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도. 그럼 어디에서 변별력을 내야 되냐면 우리 회사를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들으려고 합니다. 공공기관은 이게 좀 덜해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진짜 다 지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대기업, 사기업 중에서도 특히나 대기업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강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건 기업에서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는 거죠. 너 그래도 우리 회사 오려고 얼마나 노력했니? 그 딱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얼마나 투여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 무엇보다도 날카로운 기업 분석. 어찌됐건 어닝 시즌에 임박해서 면접들을 보죠. 그러면 최근에 실적이 어떠했는지, 그 실적이 왜 잘 나왔고 왜 잘 안 나왔는지, 그럼 그 잘 나온 실적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안 나왔던 실적을 좀 보완할 수 있는지 등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기업 분석을 해주시는 게 좋고,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담당할 수 있는지까지 연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합시다. 직무 지원 동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원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 준비했다라고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이 놓치는 회사 지원 동기. 이 기업 분석에 힘을 쏟자. 그래서 먼저 실적 분석을 하고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플러스 된 거를 더 플러스 시킬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마이너스 된 걸 어떻게 하면 제로와 플러스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회사 지원 동기는 면접관 분들도 그렇게 기대하진 않아요. 사람이 무엇인가 기대하지 않을 때 조금이라도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면 사람은 감동합니다. 오오오오 얘 봐라. 이게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회사 지원 동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드셔서 특히나 내 경험이나 경력이 다른 지원자보다 별로 경쟁력이 없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 때 회사 지원 동기를 좀 많이 신경 쓰는 편입니다. 거기에서 변별력을 내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은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면접에서 꼭 면접관 분들이 들어야 되는 경험. 그렇다면 이 직무를 잘 수행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직무 역량이죠. 직무 역량은 이제 지기태. 공공기관에 나오죠. 지식, 기술, 태도. 근데 태도라고 하는 부분은 면접에서 또 물어보니까 태도는 뒤로 잠깐 밀어놓고 지기경. 지식과 기술과 경험.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거예요. 내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저는 이러이러한 지식을 쌓았고요. 기술은 뭘까요? 여러분들 기술자예요?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자격증 보유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자죠. 그래서 이러한 자격증도 취득을 했다. 아니면 인문상경계 분들은 사실 지식과 기술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간다? 관련된 경험으로 간다. 네, 면접관님, 저는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관련된 지식입니다. 이러이러한 수업 들었고요. 이러한 교육받아서 무엇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네, 면접관님, 저는 그다음에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공부했더니 무엇인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더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격증으로 보완했습니다.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해서 단순한 취득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 성과까지 냈습니다. 아니면 저는 이 직무에 가장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 직무 역량. 어떤 지식, 어떤 기술, 어떤 경험이다. 이걸 가장 메인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질문의 형태는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해당 면접장에서 약간의 꼬리 질문이 나온다. 그럼 첫 번째는 무엇이 있다라고 던져주시는 겁니다. 네, 저는 이런 지식도 있고요. 이러한 기술도 있고요. 이러한 경험도 했습니다. 그럼 면접관이 물어보겠죠. 본인의 귀에 걸리는 걸 물어볼 거예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 그런데 이게 꼬리 질문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굳이 던진다라기보단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이력서에 있으니까 네, 면접관님, 제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노력한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를 디테일하게 풀어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했다가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다. 즉, 성과까지 제시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이 달라요. 이게 꼬리 질문이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 내가 여러 개를 던질 거냐, 하나를 디테일하게 얘기할 거냐. 그렇게 좀 파악을 해서 3번 가장 탄탄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좀 버벅이면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어차피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기본 질문 세트는 무조건 나오는 질문이긴 하지만 특히나 3번은 절대로 어버버버버버 하지 마시고 스무스하게 대답하실 수 있게 많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큰 고비 넘겼고요. 이제 편안하게 물어봅니다. 아유, 그래요, 지원자님? 그러면 성격상 장점은 뭐예요? 이거 대답을 못하면 안 되죠. 장점은 무엇입니다라고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하지 마세요.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사례를 좀 밝혀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격상 장점을 여러분들이 열정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열정의 사례를 얘기하는데 면접에서 성격상 장점을 파악하는 건 너는 열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면접관은 내가 봤을 때 무슨 열정이야. 애가 벌벌 떨고 있구만. 도전의식도 하나도 안 느껴지고 애가 그냥 희말이 하나도 없고 이러면 열정이고 도전이고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소통을 잘합니다. 내가 너한테 약간 이런저런 얘기했더니 아유 아닙니다 면접관님 아닙니다 면접관님 그게 무슨 소통을 잘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이 성격상 장점을 자소서에서 쓸 때는 그냥 쓰면 되는데 면접은 면접관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성격을 이 지원자는 이런 성격이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가치와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일치해야 된다.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아셨죠? 저는 그렇게 질문해요. 제가 공공기관에서 질문할 때 어이구 소통 되게 잘하신다면서요. 지금 저랑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 던져버립니다. 그럼 약간 좀 당황하죠. 그래서 이건 대답하는 게 결코 어렵지 않고 대답하는 비언어적인 모습을 신경 쓰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질문이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 여러분들 자랑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본인의 성격상 단점은 무엇입니까? 단점. 단점은 꼭 만들고 가시고요. 조금 짓궂은 면접관 분들 만나면 아니면 면접관도 한 오후 정도쯤 되면 지겨워요.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상 단점 준비하셨죠?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죠. 준비를 했다고 해야 될지 안 했다고 해야 될지 이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이상하고. 그러면 성격상 단점 한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나오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순발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성격상 단점 보수적으로 3개 정도 준비하시고 단점은 뭐가 중요합니까? 단점을 듣고 평가자가 뭘 평가해요?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니 그걸 듣고자 하는 거니까 단점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단점이 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지 마세요. 종종 그런 게 발휘된다,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점은 일단 중요한 게 뭐 특별한 사례도 필요 없습니다. 이건 무엇이 단점이고 이게 어떤 경우에 좀 이렇게 나오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또 고쳤습니다는 아니죠. 그걸 고쳤으면 그건 이미 단점이 아닌 거니까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쳐 나가고 있다에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사실 입사 후 포부는요, 거의 면접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합부를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좀 유리하냐면 세모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좀 밋밋하게 보여준 것 같아. 그러면 입사 후 포부에서 승부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추상적인 말이라기보다 아까 제가 지원 동기, 특히나 회사 지원 동기라고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사람들이랑 잘 지내겠습니다. 그럼 당연한 거지. 여러분들 5년 후, 10년 후에 그 회사에 없을걸요? 없을 겁니다. 그건 바라지도 않고요. 거기 앉아 계신 분도 5년, 10년 경력분 별로 안 계실걸요. 요즘에 그래요. 그런 것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회사 왜 지원했어요? 들어오셔서 매출을 좀 증대시킨다거나 아니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남들보다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원하셨죠.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어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죠라고 해서 다시 지원 동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왜 지원했는지 그리고 그걸 하시기 위해서 또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기술과 어떠한 경험들을 하고 싶은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디테일하기 때문에 면접관 귀에 쇽쇽 꽂힙니다. 너무 관념적이고 너무 거시적인 거 말씀하지 마십시오.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냥 면접관이 듣고 버립니다. 아셨죠? 최대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는 구체성을 부여해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지 그걸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까지만이라도 조사를 해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해당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내가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내용에 대한 퀄리티가 정말 달라집니다. 그게 면접관의 마음을 훨씬 더 사로잡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정말. 마지막 할 말입니다. 뭐 이거는 묻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앞서 입사 후 포부까지만 물어보고 면접을 마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 좀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이것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안타까운 게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하라고 했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답변은 없어요, 여러분들. 면접은 상황이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질문을 받았던 게 직무 역량에 대해 준비했는데 안 물어봐요. 너무 단순한 것만 물어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말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면접관님, 제가 뽑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했는데 물어보지 않은 거. 근데 그게 직무 역량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꼭 말씀하시고 오십시오. 아니면 대답하시다가 대답을 못 하셨거나 틀린 거 있을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에 예, 면접관님, 아까 제가 대답을 못한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틀리게 답변한 부분 지금 생각이 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수정 보완해야 되겠죠. 이런 얘기들을 다 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신 면접에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면접 준비하면서 처음에 추상적으로만 다가왔었는데 준비하면서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 회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좀 애정도 생겼고 진짜 와서 면접도 보게 되니까 더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제가 열심히 준비했던 이 진정성이랑 열정이랑 전달됐으면 좋겠다. 다음번에는 같은 식구가 되고 싶다. 등등의 이런 약간 오글거리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질문들을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 상황들을 종합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커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 질문 세트는 저는 7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준비를 하시건 아니면 저와 함께 준비를 하시면 저는 7가지에 대한 여러분들 답변 내용을 보고 점검해서 내용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많이 읽으셔야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감정도 담으셔야 되니까 그런 트레이닝을 하신 다음에 지금 저도 이걸 영상을 찍으면서 제 모습을 보면서 최대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가장 어울리는 웃는 상으로서 면접 연습을 하신다면 그렇게 내용 만드시고 목소리 어떤 식으로 얘기할 건지 설정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웃는 모습까지 설정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될 거고 일단 다른 것보다도 이 7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부터 만드셔서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면접 성공을 기원하며 그로 인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꼭 취업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